판사분들을 좀 만나면 늘 좀 궁금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사실 일반 국민들은 아니 왜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을 안 시켜? 이런 불만을 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다 그랬죠. 보니까 정당 만들고 의원까지 될 수 있었던 거여서 어떤 때 법정 구속이 되고 어떤 때는 그냥 당장은 아니고 약간 뭐 구속을 좀 미뤄주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사를 할 때는 1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사실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국 왜냐하면 대표 같은 경우는 되게 드문 사실심 거군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구속을 안 하면 자신 없나? 약간 이런 어떤 분위기를 줄 수 있어서 항소심에서는 구속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예. 근데 제가 이제 1심을 할 때 구속을 안 했던 거는 피해자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라라는 어떤 합의의 기회를 주는 늘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1심 단계에서 합의를 위해 좀 노력했던 점이 있으면 네. 가끔은 불구속 실형을 하긴 했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형을 선고를 하면 도망갈 우려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할 때는 예전에 예규에서는 실형하면은 구속하라는 원칙이 있었다가 얼마 전에 예규가 좀 바뀌긴 했어요. 반드시 구속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염려가 너무 커서 구속을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정치인이고 좀 알려진 사람이고 이런 신분이 조금 영향을 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당시에 신분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 도주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정치인이기 때문에라는 것이 앞에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예. 제가 올해 이제 변호사로는 12년 차인데 12년 차 변호사 생활하면서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이 안 된 거를 딱 2건을 봤어요. 딱 2건. 예. 그래서 저도 봤네요. 한 건은 저도 봤어요. 그렇죠. 네. 나머지 한 조국 대표. 건은 제가 예. 재벌 사건에서 봤어요. 재벌. 네. 그러니까 그 2건이 공교롭게도 재벌과 정치인이에요. 재벌과 정치인. 예. 그래서 나는 정말 이게 일반적인 정말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실형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구속 되십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해요. 당연히. 근데 그러지 않은 2건이 딱 그 재벌과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불공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사실 민주당은 맨날 자기들이 법정연금 내다. 저는 이제 민주당 얘기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법정연금이거든요. 자기들이 재판을 지연시켜놓고 자기들이 법정에서 연금됐다 그래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이거를 들으면 저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언론에 나와서 만천하에 막 공개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듣고 있는 법관분들이 어떨까 지금. 왜냐하면 재판 지연을 누가 시켰는데. 예. 예. 근데 자기들이 법정에서 연금이 됐대. 그럼 뭐 재판 지연시키면은 그냥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무죄 선고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법적 절차 다 해달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그걸로 재판 지연한 건데 기피 신청하고 뭐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고 심지어 아예 무단 불참도 한번 했죠. 무단 불참도 그냥. 그렇죠. 그냥 본인 일정이 있다. 예, 일정 이러면서. 있다 그러면서 그냥 안 가버리고. 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피고인이 본인 일정이 있다고 형사재판을 안 가요? 야, 진짜. 얼마 전에 저는 그거 보셨겠어요? 생각나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조국 대표 얘기로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는 윤미향 전 의원이 임기를 다 마치고 나서 뒤늦게 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세비를 다 받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분통 터지는 일이거든요. 네. 선고를 빨리 했으면은 중간에 의원직을 잃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임기 다 지켜버렸으니까. 네.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항소심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채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이 안 되면서 당도 만들었고 지금 의원직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12월 12일로 대법원 선고일이 잡히긴 했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게 법률 용어긴 하지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사실심은 2심에서 끝난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특별히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법률심에서 달라지는 정말 1심과 2심에서 법률 판단을 잘못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좀 찾아봤어요. 어떤 점에서 유죄가 됐나 보니까 고3 출결사항 허위 인정의 업무 방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업무 방해, 대학원 부정지원 업무 방해 뭐 이런 것들이 죄명들을 보니까 딱히 법률적으로 걸고 넘어질 만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선고도 그렇게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한 1년 이내로 선고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좀 바꿀 게 많다 그러면 선고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 때로는 대법관들끼리 지금 네. 내분에서 결정을 하는데 만장일치제거든요. 소부에서 결정할 때는 만장일치로 뭐가 나왔다는 거는 특별한 뭐가 없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심 때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게 확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소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부에서 이게 만장일치가 안 되면 이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거든요. 네. 전원합의체는 이제 대법관 전원이 들어가는 건데 보통 이렇게 판결이 바뀌거나 할 때는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로 대부분 넘어가는 편입니다. 소부에서 이것이 파기환송으로 다 만장일치가 되기에는 그 사건이 8개나 돼요. 네. 말이 징역 2년이라서 그렇지 사건이 8개나 되거든요. 아까 지금 뭐 표로도 정리되어 네. 있었던 여러 예, 가지.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징조들이 좀 있는데 그 선고가 11시 45분인가 잡혔어요. 네. 예, 빨리 선고하고 점심 드시러 가실 겁니다. 아, 선고 시간 내에 그런 또 함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긴 게 서초동 있으면 변호사들 사이에서 그런 게 좀 네, 있나 봐요. 네, 긴 게 있으면 그렇게 예. 잡질 않거든요. 네. 11시 45분에 잡혔다는 건 그냥 한 10분 내로 결론 나고 점심 드시러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대법원 선고는 그 피고인이 꼭 참석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그래서- 참석하겠죠, 뭐 조국 대표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와서 유죄 선고를 굳이 들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들을 것 같고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메시지를 내야 대표랑 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예. 경쟁 관계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중앙지법 앞에서 백부를 하셨듯이 본인은 이제 대법원 앞에서 백부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3부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정경심 교수에게 항소심 때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인 곳이더라고요. 네. 이게 연관된 사건에 있어서의 한번 이제 기록도 꼼꼼히 다 본 그런 대법관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경심 씨하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공범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더 잘 알고요. 그래서 새로 조국 대표의 사건이 왔을 때에도 더 기록을 정밀하게 보고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 유죄 판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또 유죄 판결을 공격하기 위한 무죄 주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이미 다 판단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확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